네, 너목들 시작하겠습니다. 바나나 먹는 여자 민망하다. 등과 가슴 구분하기 힘든 여자가 탱크탑을 입는 것은 뭡니까 이거 무슨 돔 아저씨 안 쓰는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참 이거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에도 민망한 이 이야기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제가 참 민망한 것만 하십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지난주 성 문제, 성소수자 문제 오늘은 근데요. 탁 집어서 얘기할게요. 네. 우리 왕 의원님은 여자가 바나나 먹는 거 보면은 뭔가 약간 에로틱해요? 아니요, 먹고 싶어요. 그냥 바나나. 근데 그 뭘 먹고 잠깐 이거 단어가 이거 잠깐 이상해. 먹고 싶어요 바나나. 아니 그게 아니 이게 자꾸 성적인 걸로 갈 게 아니라 네. 남이 먹는 걸 먹잖아요. 네. 바나나를 먹든 뭐 사과를 먹든 먹는 거 보면 먹고 싶은 거죠. 뭐 그거 그러니까 네. 자 봐봐요. 네. 이 이야기가 지금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는데 우리 둘이서 당황스러운데요. 네. 이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이 분께서 네. 청와대에 관리로 임명될 거래요. 이 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그런 자리에 간다라는 게 아마 이분이 그 책을 쓰거나 네. 그런 표현을 했을 때에는 본인에게 이런 기회나 이런 공직에 간다라는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니 근데요 중요한 거는 그런 생각 못하면 이런 거 막 이렇게 히히낙낙하면서 이런 거 해요? 안 하죠. 정상적으로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남자들 이런 얘기해요? 남자들은 하죠. 그런데 책에도 써요? 안 쓰죠. 네, 아주 정답입니다. 근데 감자 먹이는 사진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래요? 아, 참. 이런 분이 청와대, 그것도 정권 처음 출범하는데 임명하니까 국민의당에서도 반대하고 있다면서요? 예, 아무래도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바른정당 그리고 한국당 모두가 논평을 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이런 행위들, 혹시 이렇게 썼던 글들 자체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이게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경박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특정 계층, 여성들이 바라볼 때는 좀 혐오스러울 수도 있는 분명 그런 얘기들이 담겨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니, 지난주에는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러게 말입니다. 그거는 자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니 이번에는 무슨 탱크탑 입는 것이 진짜 정말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요. 총리 후보 청문회에 참석했던 의원들한테 문자 폭탄이 쏟아졌대요. 네. 근데 그 내용이 여성 비하 문자도 왔대요. 그 여성 비하 문자가 뭐 지금 뭐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분 중에 저기 누구냐 그 이현주 의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네. 근데 저는 그 여성 비하의 문자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청문위원들께 이런 식으로 문자를 계속 보냄으로써 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이 모습이 과연 이게 올바른 모습인가, 그리고 이것들을 그대로 두는 것 역시 옳은 것인가, 이런 원초적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도 지금 우리 댓글을 보면요, 저한테 아주 성적으로 욕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성적으로 욕을 하는데 아주 성적인 이상한 욕을 해요.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전 요즘 쓰는 방법은 딱 그거예요. 반사. 아니면은 그 말하고 있는 너 입에 팔이 들어간다. 파리 먹어라. 뭐 아니면은 그 말 실컷 하니까 좋냐? 근데 내일 자빠진다. 제가 이런 댓글을 써주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댓글을 아예 쓰지 마시고 교수님 그 말과 글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저보고 지금 인격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네. 거기에 말려들지 마시고. 아, 말려드는 거 아니에요. 약간 스트레스 받은 날 그 댓글 쓰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좀 나도 이상해져 가는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그 흐름에 빠져들면 안 되니까. 국민 속으로.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 속으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향해 그렇게 음해하거나 공격을 해올 때 네. 그냥 과감하게 내가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되었구나. 아니에요. 저 라고 고소하려고 아. 말 좀 길게 붙인 거예요. 자꾸 댓글에 말을 걸어가지고요. 그 사람 IP랑 이거 찾으려고 길게 말 건 거예요. 그래서 법을 아는 사람들과는 다툼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배우고 있는 시간입니다. 네, 그런데요. 문자 폭탄을 받은 경험이 있는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처음엔 좀 성가시지만 며칠 지나면 적응이 되더라. 문자가 너무 없어 문자 폭탄이 그리워지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쪽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문자 폭탄은 국민의 정치 참여다, 정당한 국민의 의사 연락이다, 이런 말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도 공개하고 IP도 공개하고 신원도 공개해서 나는 이러한 의지를 갖고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포에 살고 있는 김아무개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당당하게 의사를 이야기하고 싶으면 내가 누구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비겁하죠. 그렇죠. 굉장히 비겁한 방법은요,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익명에 숨어서 그 오픈되어 있는 공인을 공격하는 행위는 굉장히 비겁한 방법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서 상처받고 있는 공인들이 더 그 국민들을 위한 혹은 대의를 위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라도 어디 가서 바나나 먹는 여자 민망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저는 바나나 먹는 여자를 보면 바나나 나눠 먹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만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쭈구리 코너입니다. 오늘은요, 아마 우리 방송이 생기고 가장, 어쩌면 우리 당 최연소가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네, 청년 비례대표이신 신보라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우리 당 최연소 맞으시죠? 네, 최연소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최연소 국회의원이자 청년 비례대표이고, 네, 맞습니다. 우리 당에는 여성 의원이 몇 명 안 계시죠? 네, 그렇죠. 많이 잡아 한 열 몇 분 정도. 그렇죠. 됐죠. 그러면 30%에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럼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계속 그러면 이어서 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요,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말을 공약으로 걸었었는데요. 약속이란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참 중요한 건데요. 약속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그리고 올해 공무원 1만 개. 자, 신보라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빛 좋은 개살구일 수 있겠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물론 청년 일자리 문제, 우리 사회 일자리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그건 어느 누구 하나 이견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 풀어가는 정책과 방향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그렇죠. 이제 네. 문재인 정부는 그걸 공공부문의 81만 개 일자리로 풀어내겠다라는 해법을 제시한 겁니다. 근데 이 해법이 무엇이 문제인 건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 일자리 현장에는 어떤 혼란을 초래할 네. 건지, 이걸 좀 그 일목요연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의원님, 주변에 만나는 청년들 진짜 많잖아요. 네. 그래도 아무래도 의원님이 청년 비례대표다 보니 청년들을 많이 만나실 거잖아요. 네. 근데 만났을 때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때문에 우리는 문재인을 찍었다.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에 내 일자리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어느 누구라면 뽑아 주겠는데 네. 지금 당장은 어쨌든 새로운 해법이 나온 거니까 네. 한번 기대감을 가져볼까라는 건 있지만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새로운 진짜 공무원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건가 싶긴 하지만 이게 또 민간 부분에서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청년들 입장에서도 정말 내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어주는 건가라고 하는 측면에 좀 반신반의하는 것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네. 지금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이 딱 100명짜리 네. 수업이에요. 네. 근데 약간 쇼크를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 학생들한테 말씀하시죠. 네. 대부분이 다 누구를 뽑았는지 이제 상상하시는 대로입니다. 네. 그 학생들은. 네. 근데 너희는 왜 뽑았니?라고 했더니 너무나 소신 있게 우린 공약을 살폈습니다. 이제는 저희 그냥 뽑지 않습니다. 네. 공약을 살폈습니다. 첫 번째, 군대 사병 봉급 70만 원. 네. 그리고 두 번째, 일자리 81만 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자리 81만 개를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요 애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81만 개의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 자유한국당은 110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아이고, 저런. 그러니까 왜 그 110만 개는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서비스 산업도 활성화하고 규제 완화도 해가지고 정말 좋은 양질의 일자리 110만 개 만들겠다. 이게 아무도 홍준표 기억을- 후보의 공약이었는데. 기억을 못해요. 공약을 더 살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제가 그럼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일단 공무원 한 명을 뽑으려면 단순히 공무원이 받는 월급만 계산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전체 그 81만 개 일자리에 대한 봉급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돈이 이제 소요되는 돈이라든지. 네, 소요 재원. 네네. 솔직히 이제 지금 소요 재원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81만 개 일자리를 어느 정도 재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했더니 한 해 평균 뭐 9조 정도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사실상 최근에 이제 한국 납세자 연맹에서 조사를 했다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공무원은 호봉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부터 쭉쭉쭉 이제 올라가는데 그걸 이제 토탈해서 평균으로 놓고 보면 7급, 7급으로 평균적으로 임금을 계산해서 산정하더라도 이 기본급뿐만 아니라 이제 재반 경비, 연금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6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아, 한 명당. 네, 한 명당. 그러니까 근데 평균적으로. 그렇죠. 네. 6천만 원에 81만 개를 곱해도 사실상 뭐 9조 이거는 뭐 계산이 안 돼요. 아예 불가능한 수치고요. 네. 뭐 최소한 뭐 3천만 원. 아무리 낮춰서 3천만 원으로 해서 80만 개 해도 한 해 평균 24조 원이 든다고 하거든요. 한 해에 24조 원. 네. 그런데 그건 여기에는 정말 최소한으로 낮춰서 9급으로 계산하고서도 이제 24조 원이니까요. 그분들이 또 이제 또 호봉이 증가하고 이렇게 연수가 증가하다 보면 당연히 더 증가분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근데 거죠. 공무원은 연금도 들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 한 사람을 지금 채용을 하면 연금까지 쭉 계산하다 보면 이 금액이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더 기하급수적으로 뭐 물가 인상분 이렇게 하면 더 많아지는 거 아닐까요?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9조 얼마로 가능하다 이렇게 제시한 수치는 굉장히 잘못됐고 네. 실은 재원 조달 계획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공약을 설정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네. 너무 과소추상했다라고 하는 지적을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의원님 지금 보실 때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가능한 겁니까 이게? 중요한 건 저는 이 81만 개 공약이 어떤 근거와 네. 어떤 고려 속에서 나온 거냐 이걸 좀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특히 저는 한 5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네. 그 5가지 문제 중에 이미 이제 재원 조달 방안에 네. 대해서는 진짜 돈 문제가 제일 걱정이 돼요. 네,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그 왜 공공부문 일자리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더 필요한 거냐라고 하는 그 근거로 삼은 게 OECD의 공공부문 일자리 지수예요. 그러니까 네, 근거가 뭐가 있었군요. 야, 네, 네. 근거는 네, 있었습니다. 제가 뭐 왜 이랬지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공공부문 일자리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하는 거니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 근거를 든 건데요. OECD 평균 21.3%가 공공부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OECD 기준으로. 그렇죠. 네. OECD 가입국의 평균 공공부문 비율이 21.3%인데 네.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이 7.6%에 불과하다. 그렇게 그렇기 따지니까 때문에 아주 떨어지는군요. 네.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이 너무 작다. 네. 너무 작기 때문에 80만 개 만들어도 솔직히 오히려 지금 이제 공공부문에서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정도 올려도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 7.6%라고 하는 게 실은 문재인 정부의 그 선대위에서도 네. 이 수치는 문제가 많다라고 내부적으로도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네. 혹시 선거니까 그냥 공약한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컨대 이제 OECD 같은 경우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어떻게 추계를 하느냐 네.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네, 거네요. 직원 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하느냐 그 기준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정부 공무원이 있고 준 공무원이 있지만 실은 지금 7.6%라고 하는 수치는 공무원과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 정도를 포함한 숫자예요. 그럼 정말 대략 공무원. 그쵸. 네, 진짜 그러니까. 정말 네, 공무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공무원. 공무원, 준공무원을 빼고 얘기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도 약 90만에서 100만, 넓게 잡아도 100만 정도가 된다고 네. 하는데요. 현재? 실제 OECD가 제시한 그 21.3%는 정부가 인건비를 부담하느냐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준공무원,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원 이런 분들도 다 우리가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그 인건비를 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수치상으로 여기에는 약간 오류가 생기는군요. 네, 맞습니다. 근거 자체가 우선 그 비교 대상이 아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지원금이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들도 OECD 국가에서 말하는 21.3%는 들어가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7.6%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근거 그럼 기준으로 상. 우리나라에서도 그까지 기준을 늘린다면 더 많이 퍼센트가 늘어나겠네요. 네. 야, 이런 얘기는 왜 아무도 안 해주죠? 그렇습니까? 아니, 누가 조목조목 일목요연하게 얘기를 하지 네. 않고요. 그냥 슉 지나가니까 뉴스에서도 네. 뭔가 이게 포인트에서 나가는 거 이상한 것만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주권 선대위 일자리위원회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5월 9일에 발행된 보고서인데 그러면 선거 날? 네, 이제 뭐 사실상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비로 하면서 이제 조금 네. 네, 문서가 안내해 주세요. 네, 유출된 게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그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가 7.6%이기 때문에 그것을 3%만 늘려도 81만 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하면서 주요 이 수치를 내걸었지만 이제부터는 그 수치를 되도록이면 내걸지 말자. 왜냐하면 7.6%라는 그 통계 자체가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정도만 포함한 거기 때문에 이게 공식 통계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이 통계를 쓰지 말자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선대위에서도 이 수치는 사실 내걸기에 좀 부적합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인정하지만 81만 개를 일단 공약으로 걸었어요. 네.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아마 네. 지금 현재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정부의 일자리는 정부가 챙기겠다라고 하면서 국가일자리위원회를 네. 만들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한다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게는 별로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는 결국 국민이 내는 거지 대통령이 만드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금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반강제적으로 실현하면 실천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실천을 하는데요. 제가 이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네. 지금 시기에 왕창 공무원을 뽑으면 자 5년 뒤에는 공무원 뽑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 하나 하고요. 네. 그렇다면 그다음 지금 고등학생들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볼 수 없는 여건이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과 또 하나는 그 사람이 공무원이 되었을 때 60, 70, 80이 될 때 지금 살아나는 세대는 계속해서 그 사람이 연금을 벌어가면서 결국은 나이 들어가는 지금 뽑아놓은 공무원들이 연금을 벌어가면서 계속 먹여 살리는 시스템이 되는 게 아닐까. 저는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숙제인 건 이제 사실이고요.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네. 이것 또한 팩트입니다. 네. 이제 그 격차 해소를 어떻게 줄여가느냐가 핵심인데 그러면 정규직만이 무조건 옳고 좋은 일자리다. 그래서 공공부문만으로도 그걸 확대하겠다 한다면 이게 그럼 격차 해소로 연결되어지느냐 이 문제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네. 공공부문 정규직은 가장 좋은 일자리이긴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간다 하더라도 누군가 다른 사람들은 또 비정규직에서 일을 합니다.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을 만든다고 해도 모든 일자리가 정규직만으로 일원화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모든 노동시장이 정규직만으로 일원화될 수 있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모두의 획일 아닌가요? 아니 그리고 사실상 모든 일자리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 계약 기간을 따로 갖는다고 해도 처우가 동일하게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정규직으로 평생 고용하는 것만이 능사다 이렇게 보는 그 관점부터 저는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정규직이면서 네. 처우가 안 좋으면 그게 더 나쁜 거네요. 아 그렇죠. 네, 그거는 지금 듣다 보니까 네. 그건 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를 당장 이렇게 추가 고용을 늘린다 하더라도 그럼 중요한 건
다음 세대 그러면 그러니까요. 5년 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많은 그 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공부문 정규직은 그럼 평생 고용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 이제 혜택을 또 독점하고 그러면 이제 신규 채용은 당연히 그 여력이 생기거나 아니면 기관의 효율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마냥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공부문도 다 한계가 채워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일자리에 들어갈 청년들은 지금도 한 해 평균 30만 명이 졸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장 5년 후에 이제 일자리 전선에 나아갈 청년들에게는 그럼 어떤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을 거냐. 오히려 더 경직되고 더 만들어지지 않는 공공부문 일자리에서 더 절망을 하게 될 청년들의 그런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요, 의원님, 우리가 야당이 세금 부담 때문에 이걸 만약에 반대하면은 야당이 반대해서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공약도 선거 캠페인일 때 의미를 갖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실제 실천에 옮겨질 때 현실과 여건을 고려해서 집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 81만 개, 그거는 실은 선언적인 의미이다. 네. 왜냐하면 81만 개에서 지금 당장 1만 2천 명을 추가 채용하겠다는 뭐 소방공무원, 그 다음에 근로감독관, 여기도 실제 근로감독관이 현실상 몇 명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려해보지 수요 조사. 않았고 나온 수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 반영을 어떻게 할 건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정말 반영이 가능하게끔 그렇죠. 수정하게끔 하는 것도 저는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하셔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혹시 오늘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학생들이 요즘 대학생들이 졸업사진을 안 찍으려고 한답니다. 네. 첫 번째는 졸업사진 가격도 너무 비싸졌고 예, 맞습니다. 요즘 아까 기사 보니까요 생각보다 정말 비싸더라고요. 네. 두 번째는 졸업 사진을 찍기 위해서 부대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옷 사고 화장하고 면접 머리하고 비용, 네. 이런 것도 부담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더더욱 큰 네. 부담은 졸업 사진 찍고 난 뒤에 졸업 못 할까봐.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니까 졸업을 유예시키기 위해서 졸업 사진을 못 찍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청년들에게 81만 개는 희망으로 분명히 느껴졌을 건데 이게 희망이 아니라 만약 그 다음 세대에게 어두운 미래라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거 네. 이제 감시를 네. 야당의 감시를 의원님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철저하게 정책 검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보라 의원님은요,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기도 하지만요, 청년 비례대표입니다. 제가 선거 기간에요, 빨간 잠바를 입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요. 선거 운동하고 있는 여러 곳에서 가장 젊은 모습으로 젊은 청년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율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요, 정말 청년들의 모습을, 그리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현장을 뛰어다니는 우리 당 가장 젊은 의원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맞죠?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아니, 주셔서. 정말 제가 들은 이야기. 저희 네. 방송에서는요, 절대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뉴스는 정확한 이야기만 해야 되니까요. 근데 제가 한 이야기가 왜 제가 맞다고 했냐면요. 저희 당협에서 이렇게 우산 모양이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는데 그걸 바로 또 찍어가서 또 바로 활용하시고 아무튼 우리 당이 젊어지기 위해서는요, 의원님의 역할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고민하고 또 경청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젊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유한국당이 되게 네. 앞장서서 나서서 꼭 해주세요. 네, 고군부투 하면서 열심히 당의 혁신과 미래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화이팅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진짜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목들 시작하겠습니다. 바나나 먹는 여자 민망하다. 등과 가슴 구분하기 힘든 여자가 탱크탑을 입는 것은 뭡니까 이거 무슨 돔 아저씨 안 쓰는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참 이거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에도 민망한 이 이야기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제가 참 민망한 것만 그러게 하십니다. 말이에요. 지금 지난주 성 문제, 성소수자 문제, 오늘은 또 근데요, 탁 집어서 얘기할게요. 네. 우리 왕 의원님은 여자가 바나나 먹는 거 보면은 뭔가 약간 에로틱해요? 아니요, 먹고 싶어요. 그냥 바나나. 근데 그 뭘 먹고 잠깐 이거 단어가 이거 잠깐 이상해. 먹고 싶어요. 바나나. 아니 그게 아니 이게 자꾸 성적인 걸로 갈 게 아니라 네. 남이 먹는 걸 먹잖아요. 네.
바나나를 먹든 뭐 사과를 먹든 먹는 거 보면 먹고 싶은 거죠. 뭐 그거 그러니까 네. 자 봐봐요. 네. 이 이야기가 지금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는데 우리 둘이서 당황스러운데요. 네. 이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이 분께서 네. 청와대에 관리로 임명될 거래요. 이 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그런 자리에 간다라는 게 아마 이분이 그 책을 쓰거나 네. 그런 표현을 했을 때에는 본인에게 이런 기회나 이런 공직에 간다라는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니 근데요. 중요한 거는 그런 네. 생각 못하면 이런 거 막 희희낙낙하면서 이런 거 해요? 안 하죠. 정상적으로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남자들이 이런 얘기해요? 남자들은 하죠. 그런데 책에도 써요? 안 쓰죠. 네, 아주 정답입니다. 근데 감자 먹이는 사진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래요? 아, 참. 이런 분이 청와대, 그것도 정권 처음 출범하는데 임명하니까 국민의당에서도 반대하고 있다면서요? 예, 아무래도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바른정당 그리고 한국당 모두가 논평을 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이런 행위들, 혹시 이렇게 썼던 글들 자체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이게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경박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특정 계층, 여성들이 바라볼 때는 좀 혐오스러울 수도 있는 분명 그런 얘기들이 담겨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니, 지난주에는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러게 말입니다. 그거는 자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니 이번에는 무슨 탱크탑 입는 것이 진짜 정말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요. 총리 후보 청문회에 참석했던 의원들한테 문자 폭탄이 쏟아졌대요. 네. 근데 그 내용이 여성 비하 문자도 왔대요. 그 여성 비하 문자가 뭐 지금 뭐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분 중에 저기 누구냐 그 이현주 의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네. 근데 저는 그 여성 비하의 문자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청문위원들께 이런 식으로 문자를 계속 보냄으로써 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이 모습이 과연 이게 올바른 모습인가, 그리고 이것들을 그대로 두는 것 역시 옳은 것인가, 이런 원초적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도 지금 우리 댓글을 보면요, 저한테 아주 성적으로 욕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성적으로 욕을 하는데 아주 성적인 이상한 욕을 해요.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전 요즘 쓰는 방법은 딱 그거예요. 반사. 아니면은 그 말하고 있는 너 입에 팔이 들어간다. 팔이 먹어라. 뭐 아니면은 그 말 실컷 하니까 좋냐? 근데 내일 자빠진다. 제가 이런 댓글을 써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댓글을 아예 쓰지 마시고 교수님 그 말과 글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저보고 지금 인격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네. 거기에 말려들지 마시고. 아, 말려드는 거 아니에요. 약간 스트레스 받은 날 그 댓글 쓰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좀 나도 이상해져 가는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그 흐름에 빠져들면 안 되니까. 국민 속으로. 아, 그러니까요. 국민 속으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향해 그렇게 음해하거나 공격을 해올 때 네. 그냥 과감하게 내가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되었구나. 아니에요. 저 라고 고소하려고 아. 말 좀 길게 붙인 거예요. 자꾸 댓글에 말을 걸어가지고요. 그 사람 IP랑 이거 찾으려고 길게 말 건 거예요. 그래서 법을 아는 사람들과는 다툼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배우고 있는 시간입니다. 네, 그런데요. 문자 폭탄을 받은 경험이 있는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처음엔 좀 성가시지만 며칠 지나면 적응이 되더라. 문자가 너무 없어 문자 폭탄이 그리워지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쪽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문자 폭탄은 국민의 정치 참여다, 정당한 국민의 의사 연락이다, 이런 말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도 공개하고 IP도 공개하고 신원도 공개해서 나는 이러한 의지를 갖고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포에 살고 있는 김아무개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당당하게 의사를 이야기하고 싶으면 내가 누구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비겁하죠. 그렇죠. 굉장히 비겁한 방법은요,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익명에 숨어서 그 오픈되어 있는 공인을 공격하는 행위는 굉장히 비겁한 방법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서 상처받고 있는 공인들이 국민들을 위한 혹은 대의를 위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라도 어디 가서 바나나 먹는 여자 민망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저는 바나나 먹는 여자를 보면 바나나 나눠 먹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만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쭈구리 코너입니다. 오늘은요, 아마 우리 방송이 생기고 가장, 어쩌면 우리 당 최연소가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네, 청년 비례대표이신 신보라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우리 당 최연소 맞으시죠? 네, 최연소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최연소 국회의원이자 청년 비례대표이고, 네, 맞습니다. 우리 당에는 여성 의원이 몇 명 안 계시죠? 네, 그렇죠. 많이 잡아 한 열 몇 분 정도. 그렇죠. 됐죠. 그러면 30%에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럼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계속 그러면 이어서 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요,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말을 공약으로 걸었었는데요. 약속이란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참 중요한 건데요. 약속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그리고 올해 공무원 1만 개. 자, 신보라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빛 좋은 개살구일 수 있겠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물론 청년 일자리 문제, 우리 사회 일자리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그건 어느 누구 하나 이견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 풀어가는 정책과 방향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그렇죠. 이제 네. 문재인 정부는 그걸 공공부문의 81만 개 일자리로 풀어내겠다라는 네. 해법을 제시한 겁니다. 근데 이 해법이 무엇이 문제인 건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 일자리 현장에는 어떤 혼란을 초래할 네. 건지, 이걸 좀 그 일목요연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의원님, 주변에 만나는 청년들 진짜 많잖아요. 네. 그래도 아무래도 의원님이 청년 비례대표다 보니 청년들을 많이 만나실 거잖아요. 네. 근데 만났을 때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때문에 우리는 문재인을 찍었다.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에 내 일자리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어느 누구라면 뽑아 주겠는데, 네. 지금 당장은 어쨌든 새로운 해법이 나온 거니까 네. 한번 기대감을 가져볼까라는 건 있지만, 공무원을